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 시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강화학습, 그 스타크래프트 기반의 강화학습 플랫폼 사이다 RL이라는 거를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2007년도에 SDS 입사해서 그 SI 프로젝트 쪽에서 어플리케이션 설계 개발 쪽을 좀 하다가 한 5년 정도 했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직무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 뒤로.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그 AI 리서치 엔지니어 쪽으로 해서 포지션을 바꿔가지고 스타크래프트 기반의 강화학습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 현재 고려대에서 산업경영공학으로 석사 과정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는 모두의 연구소에서 첫 번째 그 발표하셨던 윤성진 교수님과 같이 딥러닝 컬리지 1기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료한 프로젝트는 간단하게 이제 그 한 9개월치의 코스피 코스닥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짐을 자체 구축해가지고 4개의 그 시그널과 그 다음에 매수 매도를 직접 하는 에이전트가 협력을 하는 걸로 해서 단타 트레이딩하는 프로젝트를 해서 수료를 했었고요. 네, 그래서 간단히 모드연 쪽 발표라 가지고 제가 작년에 딥러닝 칼리지에서 발표했던 그 수료했던 내용을 잠깐 소개드렸고, 이제 오늘 다룰 스타크래프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우선 그 강화학습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희 사이다 프레임워크에 대한 소개랑 데모를 보여드리고, 연구 분야 활동 소개 이런 것들을 좀 할 거예요. 15분에서 10분에서 25분을 할 거고, 강학습에 대해서 기초적인 내용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그 세 분의 발표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목차에 이제 그 DQN 정도는 들어가 있는데, DQN을 시간이 남으면 좀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그 재미난 게임에서 쉽게 에이전트가 이제 적용되는 모습과 데모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강학습 에이전트를 학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많은 고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고민 후에 적용된 에이전트를 간단한 그 스타크래프트 시나리오에서 작동하는 데모를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사이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GitHub을 클론 받고 직접 돌려보시는 게 저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크게 5가지인데요. 우선 강학습과 스타크래프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 스타크래프트 안에서 에이전트가 어떻게 적용이 돼서 돌아가는지를 보여드리는 거를 첫 번째 챕터에서 설명을 드리고, 저희 사이다 RL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DQ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시간이 나면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사이다 RL에서 에이전트가 돌아가는 데모를 또 보여드린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저희가 향후 연구 분야랑 진행했던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강학습과 스타크래프트인데요. 이 챕터에서는 이제 스타크래프트랑 강학습의 간단한 소개와 에이전트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선 강학습입니다. 강학습은 뭐 설명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챕터, 이 슬라이드가 필요 있을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 15년도에 네이처즈의 DQN이라는 알고리즘이 올라가서 어떤 아타리라는 그 게임의 수많은 게임들을 인간보다 더 잘하는 어떤 단일 아키텍처의 알고리즘이 나오면서 되게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그 뒤로 DQN에서 풀지 못했던 몬테주마의 복수라는 아타리 게임부터 이세돌 알파고, 그 다음에 알파스타가 나오면서 점점 강화학습이 이제 게임 쪽에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스타크래프트도 깨면서 현실 세계로 좀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이밍 월드에서 실제 리얼 월드로 뭐 금융 쪽이라든지 물류, 제조, 그다음에 헬스케어, 로보틱스 등등 많은 쪽에 적용을 시도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논문도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게임 AI냐 하면, 저희가 우선 강화학습을 이제 학습을 하려고 하면 환경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환경이라는 게 저희가 정의돼야 되고, 그 위에서 에이전트가 이제 학습이 돼야 되는데요. 구글 그 딥마인드 수장의 데이비드 하사미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게임은 또 다른 세상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스타크래프트를 환경으로 잡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이제 강화학습은 되게 뜨고 있고 현실 문제에 좀 적용하려고 하면 다양한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게임 AI가 되게 좋은 초이스가 될 것 같다라고 했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다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패나 어떤 복구 이런 문제를 할 필요 없어요. 좀 전에 뭐 경환님이 발표한 걸 보면 혈관 잘못 에이전트가 옮기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선 평가 같은 게 되게 심플하고 명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트릭을 잘 잡아놓고 에이전트 학습하는 거를 잘 지켜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또 왜 스타크래프트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스타크래프트는 98년도인가요? 하여튼 나와서 여전히 많은 프로게이머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다음 게임에서 수많은 경우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승리를 위해서 고려할 점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프로게이머 분들이 계속 새로운 전략을 연구하고 있고 그걸로 뭐 계속 얘기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뭐 유튜브나 이런 다양한 채널에서 계속 팬층이 존재를 해서 리플레이를 보고 연구를 하면서 자기 플레이에 녹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딥러닝에 아주 좋은 환경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제공되는 API와 맵 에디터로 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접목시킬 수 있는 테스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스타크래프트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럼 왜 스타크래프트가 어려운가? 우선 스타크래프트 1은 4가지 이유에서 현실과 가장 좀 가까운 환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fog of war라고 해서 에이전트가 이제 적의 정보를 다 볼 수가 없고 안개에 가려져 있고 본인이 이제 직접 그쪽으로 가야지만 밝혀져서 볼 수 있는 partially observed MDP 문제고요. 그 다음에 초당 24프레임 아주 많은 프레임 정보가 날라와서 매번 디시전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그게 20분에서 30분 정도의 플레이 타임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리워드는 아주 스파스하고 정의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알 수 있는 건 마지막 승패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많은 관측 정보와 액션 스페이스, 스텝당 한 100만 개의 어떤 콤비네이션 액션이 나올 수가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기종이고 다수 유닛을 컨트롤해서 한 번에 많은 에이전트, 다양한 타입의 유닛을 컨트롤해서 협동을 잘 해가지고 적을 이기게끔 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시면 왼쪽에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카트폴 문제죠. 카트폴 문제에 비해서 스타크래프트는 에이전트가 이런 모습이겠죠. 간단히 보셔도 문제는 왼쪽보다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강화학습에서 좀 디자인을 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왼쪽, 그러니까 우선 에이전트하고 인바이러먼트가 있고 이 벌처라는 유닛은 근거리, 그러니까 우선 그 무기를 날려서 공격하는 유닛이기 때문에 실제 어떤 붙어서 싸우는 그 적군, 저기 아래 보시는 저글링이라는 유닛을 피해서 공격하고 또 가까워지면 또 도망을 가서 공격을 하고 치고 빠지는 카이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가 이제 잘 학습된 폴리시를 구사하는 에이전트가 되겠죠. 그거를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정의할 수가 있어요. 스테이트는 12방향의 이동거리, 그 적과의 거리, 그 다음 벌처 스테이트 정보, 스탯 정보, 그 다음 액션은 뭐 우선 컨티뉴어스하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디스크리트하게 12방향의 이동과, 그 다음에 공격하는 액션을 13개를 이루어지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리워드는 뭐 공격을 하게 되면 공격을 유도하기 위해서 3을 정도 줬고, 뭐 HP가 감소하면 -5, 뭐 실패하면 죽게 되면 -100, 적군을 죽이면 10 이런 식의 리워드를 주고 저희가 이제 문제를 정의 후 학습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선 아까보다 저글링이 12마리 하는 시나리오인데요. 보시면 한 500개 정도 에피소드를 학습했을 경우에 바로 벌처가 저글링 12마리한테 다구를 그러니까 다 둘러싸여 가지고 죽죠. 네. 바로 죽습니다. 근데 이제 한 1000회 이상을 학습시켰더니 우선 지형 정보는 좀 파악을 해가지고 치고 빠지는 카이팅이라는 기술을 구사하기 시작하는데 역시나 어떤 구석에 박혀서 어쩔 수 없이
다구를 또 당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 4,000회 이상 학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선 좀 아싸리했는데요. 좀 전에 잘 피해서 실제 12마리를 다 죽입니다. 멋있죠? 네, 다 죽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뭐 문제를 저희가 다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정의를 이제 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의 그 종류가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좀 범위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보신 것 같은 경우에는 맨 하단에 마이크로 레벨이라고 해서 어떤 아주 지역적인 쪽에서 어떤 유닛 컨트롤하거나 하는 뭐 자원을 탐색한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중간 레벨에 어떤 국소적인 전투에 대한 어떤 전략을 판단한다거나 투룩 그러니까 뭐 부대를 뭐 제어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풀랭스로 해서 어떤 게임 시작과 끝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하는 매크로 레벨의 문제를 저희가 또 정의해서 에이전트를 학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파스타 같은 경우는 매크로 레벨로 해서 풀랭스로 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그래서 우선 이 스타크래프트에서 강학습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사이다 RL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맨 왼쪽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은 이제 그 스타크래프트 바이너리인데요. 저희가 우선 그 RL 쪽, 저희 오픈 소스 쪽에 보면 이제 그 이런 시나리오를 자체적으로 미니 게임 같이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이 중간에 사이다 인바이러먼트라고 되어 있는 인바이러먼트를 그러니까 실제 에이전트에서 파이썬 인터페이스인데요. 파이썬으로 이제 그 뭐 오픈AI 짐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래퍼 같은 역할하는 게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이렇고 자세한 부분은 굳이 설명 안 드리고 여러분들은 만약에 사이다 RL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사이다 에이전트만 받아서 에이전트를 학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설치 쪽인데요. 설치는 우선 5개의 단계입니다. 5개의 단계여가지고 간단하게 실제로 이렇게 커맨드만 치면 여러분 실제로 설치하고 바로 에이전트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기술 클론 래퍼를 내려봤고, 그다음 디펜던시도 이제 디펜던시 파일로 바로 설정이 다 돼 있기 때문에 디펜던시를 내려받으신 다음에 스타크래프트 쪽 관련 파일 때문에 어떤 뱃 파일을 하나 실행시켜주고 파이썬에 environment variable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부분만 넣고 바로 런만 시키면 에이전트가 돌아가게끔 돼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히 5개 스텝으로 실제 설치부터 런까지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이다 RL을 사용하시면 우선은 저희가 이제 미니게임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에이전트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돌리는데 이제 스타크래프트 내에서 어떤 그 BWAPI에서 제공하는 드로우 API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API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에이전트가 이제 학습을 할 때 이게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판단하기 위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UI를 넣어가지고 여러분이 실제 미니게임을 돌려볼 때 이런 그 시각화된 정보를 가지고 좀 돌려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중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리드 맵으로 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정보들이 그러니까 실제 뭐 어떤 실수형으로 넘어오겠죠. X, Y 좌표가 오게 되면 여러분이 그런 어떤 스페이셜 정보로 그리드 맵으로 해서 어떤 그 적들을 어떤 그 유닛들의 위치 정보를 매핑하고 싶을 때 그게 맞는지를 이렇게 좀 표시를 할 수 있는 그리드 맵도 제공을 하고, 만약에 DQN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거기 이제 Q 밸류가 나와가지고 액션별로 어떻게 Q 밸류가 매핑되는지 이런 도움을 줄 수 있는 UI를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간단한 미니 게임이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매트릭 같은 게 있어야 돼요. 보면 각자 어떤 미니 게임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에이전트가 얼마큼 잘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되게 다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니 게임 또 제공하면서 이 미니 게임에서는 에이전트가 어떻게 해야 잘 하는 건지를 좀 매트릭으로 해서 정의를 해놓은 부분이 있어가지고 서로 컨센서스를 좀 맞출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시나리오가 이제 하나씩 깰 수 있는 어떤 좀 도전적인 게임 요소를 좀 제공하기 위해서 1대1 플레이를 했다가 1대2, 뭐 1대3으로도 할 수 있게끔 또 했고, 아니면 뭐 지형이 있고 없고가 또 게임에서 좀 어려울 수 있는 요소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지형이 있고 아니면 아예 플레인 맵에서 학습할 수 있게끔 또 구성을 해서 좀 같은 시나리오라도 다양한 레벨로 학습할 수 있는 게임적인 요소로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이제 유연한 환경이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우선 그 1초에 24프레임으로 넘어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그 파이썬에서 인바이러먼트를 이제 정의를 하실 때 그냥 파라미터를 주면 한 24프레임인데 그 24프레임 중에서 일부 프레임만 취하겠다. 아니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UI를 뭐 보거나 끄거나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니 게임마다 이 액션이 디스크리트하냐, 뭐 컨티뉴어스하냐 이런 거를 좀 정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액션 타입도 정의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스텝에서 내가 얼만큼의 거리로 이동할지 이런 것들도 다 좀 정의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 하단에 있는 플러스를 보시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좌표계로 해서 액션을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디스크리트하게 그 방위로 해가지고 액션을 결정했을 때 같은 시나리오라고 하더라도 액션 타입이 다르면 이렇게 또 다른 결과를 좀 낳는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크래프트가 이제 좀 나온 지가 오래돼서 노트북에서도 한 8대 정도의 그 인스턴스를 띄워서 학습할 수 있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멀티 인스턴스를 지원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아까 이제 DQN 또 얘기했고 많은 게 나왔는데, 이렇게 좀 다양한 알고리즘을 이렇게 베이스라인으로 해서 저희가 자체 구현을 하고, 아니면 우선은 그 기본으로는 이제 케라스 RL이라고 해서 RL 쪽에 보면 되게 유명한 프레임워크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확장을 해서 저희가 좀 알고리즘을 많이 이렇게 넣어서 다양한 베이스라인을 가지고 여러분이 학습을 할 때 알고리즘 고민 없이 할 수 있게끔 좀 미리 제공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이전트 쪽에서 이런 그리드 형태의 UI가 있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어떤 XY 그 유닛들의 위치 정보를 저렇게 그냥 원 디멘셔널 벡터로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걸 좀 공간 정보를 살리고 싶다라고 해서 그리드 맵으로 자체 구성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스테이트를 재정의해가지고 에이전트한테 그 신경망에 데이터를 피딩을 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 좀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튜토리얼 같은 걸 제공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밑바닥부터 구현 안 하고 쉽게 좀 구현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좀 모듈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기 프로세서, 폴리시, 리플레이 메모리, 콜백, 베이스라인 알고리즘 이런 모듈들이 있는데, 이런 모듈을 가져다가 조립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모듈화를 실제를 해놨고요. 그래서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큐러닝 같은 코드 예제인데, 저기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뭐 스테이트라든지 액션이라든지 리워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코드에서 이렇게 호출이 될 거예요. 근데 호출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콜백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이제 그 리쉐이핑이라든지 가공하는 부분의 코드만 만들어 놓으시면 알아서 호출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쉬운 구현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렇게 구현된 거는 이런 식으로 호출이 돼가지고 에피소드가 에이전트가 이제 학습을 하는 플로우가 있을 거잖아요. 플로우가 있는데 실제 시작부터 해서 종료까지 해가지고 각각의 어떤 그 뭐 액션이라든지 리워드, 그 다음에 옵저베이션이 리쉐이핑이 돼야 되는 부분을 정의만 해놓으면 알아서 호출돼서 에이전트가 룹을 돌면서 학습될 수 있게끔 환경 자체가 구현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8분 남아서 DQ에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데모 부분인데요. 데모는 이제 이게 1대1이고요. 실제 이제 좀 루즈하긴 한데 벌처라는 유닛이 저희가 컨트롤하는 에이전트고 이렇게 치고 빠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워드는 이렇게 좀 정의가 되어 있어 눈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1대2인데 이제 똑같은 이제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학습을 하고 있고 똑같이 잘 학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생존 시나리오인데요. 이제 얘는 이제 이 히드라라는 유닛이 좀 고정으로 되어 있는데 좀 피해가지고 충돌 없이 마지막 오른쪽 하단에 있는 위치에 좀 도달하는 그런 간단한 시나리오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적들이 움직이죠. 적들이 움직이는데 이제 피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위해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스테이트로 해서 움직이는 적들의 벨로시티를 추가로 옵저베이션을 넣었더니 학습을 좀 더 잘 하더라라는 식으로 해서 이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그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얘는 이제 실제 여러분 스타크래프트 하면은 그 플레이된 실제 맵 사이즈에서 이렇게 랜덤하게 움직이는 옵저버들을 피해서 이 스컬지라는 중앙에 있는 이 유닛이 제일 꼭대기로 도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그 매디픽셀의 그 경환님 발표하고 비슷한데 이렇게 좀 가이던스를 주는 걸 했었잖아요. 그 팩맨 시나리오처럼.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는 리워드를 이제 그 얘가 계속 에피소드를 반복하면서 학습을 할 건데 그 여태까지 최고로 도달했던 그 하이트를 갱신하면 추가적인 리워드를 좀 줬더니 이렇게 잘 학습을 해서 뭐 아슬한 모습도 중간에 있는데 잘 피해가지고 최종 제일 위에 있는 상단에 있는 맵에 에이전트가 도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데모를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 사이다를 가지고 올해 여름쯤에 서울대랑 홍콩과기대 학생들 8명을 데리고 논문하고 포스터 세션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한 3달 정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 멀티 에이전트 쪽하고 그 다음에 게일을 써가지고 모방하는 학습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데모를 살짝 보여드리면 얘는 이제 이 드롭십이라는 배 떠다니는 녀석과 그다음에 내리면은 밑에 보이는 저 공격하는 유닛이 있어요. 근데 보면 저 저글링이 달려들 때 좀 피해서 저글링을 좀 잡는 모습을 잡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로 액션이 다르고 하는데 이 다가오는 저글링과 가디언을 잡아야 되는데 가디언은 너무 세서 못 잡았고요. 저글링을 잘 잡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 빅넷이라고 해서 멀티 에이전트 알고리즘 중에 하나인데 그걸 적용해가지고 학생들이 데모로 좀 보인 모습을 소개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이제 그 인간을 따라하는 거예요. 그 보면은 이게 이제 뭐 게일이나 이런 쪽은 학생들이 되게 좀 같이 이게 너무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 강학습도 알아야 되는데 또 게일이라는 또 논문을 또 보고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는 거는 뭐냐면 이 골리앗이라는 녀석이 다가오는 질럿을 피해서 공격을 하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거리를 확보하고 나서 이렇게 총을 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맞으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대신 저렇게 피하고 때리고 하는 그 안전한 플레이 스타일을 하는 녀석과 이 오른쪽도 이따 보여드릴 건데 얘는 이제 빨리 좀 내 피가 깎이더라도 피가 다 안 깎이는 상황까지가 이제 스레스홀드죠. 거기까지 해서 빠르게 적을 잡는 리스크 스타일인데 세이프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엄청 오랫동안 걸려가지고 잡는 모습을 연출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녀석은 왼쪽하고 다르게 좀 맞더라도 빠르게 잡아서 게임을 끝내는 좀 위험 추구형 플레이 스타일을 학습하는 거를 학생들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모드연 쪽하고 올해 AI 칼리지 쪽에서 협업 기업으로 SDS가 참가를 해서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네. 제가 사실 지금 깜짝 놀란 게 세 번째 문제가 공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서 바로 넘어갔습니다. 하여튼 싱글 에이전트하고 두 번째로 지금 멀티 에이전트 문제를 그쪽 딥러닝 칼리지에서 풀고 있고 세 번째 문제도 나중에 제공돼서 같이 문제를 스타크래프트 강화학습 문제를 풀 예정이고 이건 제가 좀 진행했던 연구에 대한 논문이고 요 맨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게 제가 이제 그 모드연에서 그 단타 에이전트를 하는 걸 논문을 한번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간단한 미니게임 이상으로 좀 하고 있긴 한데 향후 좀 생각하고 있는 또 연구는 이제 보면 이제 분산강학습 쪽을 좀 적용을 해볼 예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풀랭스 강화학습이라고 해서 이미 뭐 많은 기업들이 텐센트나 뭐 빌리빌리라고 해서 중국의 어떤 유튜브 같은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 스타1을 가지고 스타1은 오른쪽 두 개인데 여튼 그
플랭스에 적용을 좀 해보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좀 게임 전반적으로 해서 학습할 수 있는 에이전트를 만들어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런 좀 레슨런들을 얻어가지고 사이다 아래를 통해서 좀 현실 문제에 좀 적용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혹시 지금 질문을 해주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재밌는 강의 네. 강사님입니다. 혹시 그 리워드 같은 거 네. 정하실 때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신지? 그게 되게 고민하는 포인트인데요. 리워드 엔지니어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최대한 심플하게 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면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뭐 계산식으로 해서 리워드를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결국에 이제 얘가 리워드가 GT, 그러니까 리턴이 맥시마이즈 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이제 시간에 따라서 디스카운트 레이시로 해서 이게 할인이 되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진짜 잘 포뮬레이션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문제를 정의하고 리워드를 정의한다고 하면 제일 심플하게 명확한 리워드로 해서 정의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딱히 이제 스탠다드는 없고요. 문제마다 다 다릅니다. 네. 네, 종료하겠습니다.